오늘 단진자 진동 그 실험이랑 그 다음에 레이저 이중 실리 사고 해결할 거거든요. 네. 근데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면 되겠지 하는데 막상 되게 오래 걸린 사람이 있고 되게 좀 센스 있게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실험을 엉망진창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론 배울 때는 2D에서 배우거든요. 2차원상에서 배워요. 그쵸? 진자도 이렇게 평면으로 움직이잖아요. 막상 해보면 3D로 움직입니다. 난리 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실험적인 거를 좀 다뤄봐야 되거든요. 네. 실험은 취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세 가지로 맞출 수 있어요. 뭐냐면 수행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수치 능력.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에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수행 능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냐 그거거든요.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를 좀 고려를 해야 되냐면 잘 보세요. 내가 이 이론을 정말 잘해요. 그런데 막상 실험을 해봐 했는데 단진자 막 해보면 문제는 다 풀어. 근데 막상 해보면 개판인 사람 엄청 많아요. 예? 근데 왜 수행 능력이 필요하냐면 내가 건축이라든지 뭐 이건 설계를 잘했어요. 근데 막상 지었어. 무너졌어. 태풍 부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도 되게 많아요. 튼튼하게 짓는다고가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람 불 때 이 진동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 같은 경우도 오차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오차를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을 했어요. 엄청나게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다리를 지었는데 미국 허리케인 돌아가는 거잖아요. 허리케인이 센 거는 50 몇 미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한 54미터, 초속 54미터까지 바람에 이기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졸라 튼튼한. 그런데 추속 24미터인가? 거기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엿가락처럼. 왜냐하면 그 바람이 공명 주파수랑 정확히 일치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야 이거 출렁다리 아니야 이 정도로 완전 엉망진창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실험에서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그래서 변수, 그러니까 수능 변수 같은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오차라든지. 그래서 뭐 이 실험에 대해서 할 때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여기서 물어본 거예요. 수행 능력에서.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수치 능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수치 계산적인 걸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쵸? 친구 몸무게를 예측해봐라 했는데 막 10kg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막 200kg일 수도 있지만, 예. 그래서 어떤 수치를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유효 숫자랑 단위가 되게 중요해요. 예, 그렇겠죠? 네. 너 몸무게 몇이야? 그러면 100 이렇게 하면은 뒤에 뭔 단위가 붙을지 모르잖아. 예? 100g이 말이 안 되죠? 예, 킬로그램 말이 되잖아. 톤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단위가 되게 중요하고요. 유효 숫자는 왜 유효 숫자를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뭐 돈 거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한글로 꼭 쓰는 거 아세요? 아시면 짱이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했어요. 예. 그런데 100만 원짜리 땅을 샀다 해봐요. 근데 이게 약간 외국하고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요렇게 점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에는 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앞에가 달러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수점인지 쉼표인지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져요. 그렇죠? 와 엄청 싸네. 1000달러밖에 안 하네. 그럼 공 2개 더 붙어 있으면. 3개 더 붙어 있으면 얘기 틀리잖아. 그래서 유효 숫자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이게 뭐 1, 100만 뭐 이렇게 써주거든요. 단위, 원 이렇게 원정 이렇게 써주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돈거래 할 때는 뒤에 이제 0점 매도는 없기 때문에 그 뭐 주식 이런 거 말고요. 실제 돈 거래할 때 없기 때문에 데이터 상에서 이건 말고 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 해보세요.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딱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이게 쉼표인지 소수점인지에 따라서 천 차이가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유효 숫자는 1.1234 이렇게 표현을 하자. 그리고 단위가 만약에 1234라면 10의 3승으로 써주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하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뭐 물론 이제 유효 숫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인공위성 날릴 때는 한 6자리까지 필요하거든요. 예, 정확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일상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실험에서는 중력가속도 대발하는데 뭐 9. 여러분들 9.8 얼마인데 막 9.832 얼마 이거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실험할 때는 보통 한 이 정도 선에서 끊어줍니다. 유효 숫자 세 자리 선에서 끊어줘요. 근데 그거는 실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돼요. 알겠죠? 유효 숫자 네 자리면은 네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 두 자리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요구하는 대로 써줘야 돼. 이게 규칙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써주는 게.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죠. 만약에 1.23 단위가 밀리미터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10에 이게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0.053 밀리미터 이렇게 쓰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선 밀리미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유효 숫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원래 규약이긴 한데 뭐 이렇게도 정확하게만 써주면 된다. 예, 유효 숫자 맞춰가지고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고가 많이 났어요. 이런 것 때문에. 예? 예전에도 나사에서도 러시아랑 그 협업을 할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했거든요. 공중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냐면 오차가 200%가 넘게 났어요. 나사에서 내가 인공위성 할 때는 파이 값을 3.14159까지 쓰거든요. 이게 1, 2, 3, 4, 5, 6 여기까지 정확도로 써줘야 돼요. 그런데 오차가 200% 이게 이 오차 정도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5승 팩터도 날 거 아니야. 그런데 200%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그랬냐면 나사는 미국은 인치를 써.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 99% 국가들이 킬로그램 써요. 근데 미국은 파운드 써.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데이터 넘겨줄 때 당연히 센티미터겠지 하고 넘겨줄 거예요. 나사는 여기 넘겨줄 때 당연히 인치겠지 하고 넘겨준 거야. 그래서 둘이 딴소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맞춰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복기를 해봤더니 그게 단위로 난리가 났더라. 서로 딴소리 했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오차가 있어가지고 이 단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험에서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능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공책을 유심히 바라보면은 한 2,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이 태어나기도 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기어다닐 때 그때 책하고 지금 책하고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되냐면 이 뭔가를 그러니까 증명하고 뭐 이런 게 바뀌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자꾸 수치화로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산기를 쓰게 돼 있고 왜냐면 현대에 와서는 이게 컴퓨터가 좀 알아서 해주는데 컴퓨터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코딩을 할 때 뭐 하는 데는 이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고요. 컴퓨터가 아웃풋을 딱 뽑아낼 때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인지 내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인지를 파악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데이터 탭을 해가지고 그래프 쭉쭉쭉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다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주거든요. 경향성이 어때 되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활용도가 사람마다 따라 달라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거는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서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뜬금없죠? 예전에 신문 기사에 편의점이 서울에 몇 개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추 서울 면적 계산해 봤거든요.
근데 거의 맞았어요. 왜냐면 되게 쉬워요. 근데 여러분 신문 기사 보고 아 편의점 졸라 왔네 할 수 있잖아. 아 이거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이 한 8,500개 정도 있거든요. 서울에 8,500개. 그러면 여러분들 경험상 10,000개로 칠게요. 이게 그러면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100m 이게 100m에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의 4승 제곱미터죠. 면적 단위니까 여기에 편의점 몇 개인지 대충 알잖아. 그렇죠? 뭐 강남적인 걸 엄청 번화가는 많겠고 몇십 10개 몇십 개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 저 이제 서울 끝자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없겠잖아. 그래서 평균 정도로 내보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충 1에서 10 사이 정도 되겠죠? 아닐까요? 그래서 1에서 10 사이라고 하면은 얘를 평균 내가 한 5개 정도 있다 할게요. 3개, 5개 정도.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당 100, 가로 세로 100당 한 뭐 3개, 5개 있다 합시다. 5개. 이 정도. 네. 뭐 적으면은 한 두세 개 있나? 근데 대충 노량진만 봐도 3개는 무조건 있겠죠? 네. 대충 3개를 할까요? 3개. 그럼 잘 보세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10,000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1개 해가지고 곱할게요.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게 10,000개면 여기다 몇 개 곱해줘야 돼요? 10,000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10의 8승 제곱미터라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시나요? 아 이거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킬로미터로 볼까요? 얘를 3에다가 이거에다가 3승 10의 3승 미터니까 이게 1의 킬로미터죠? 예, 킬로미터 곱하기 킬로미터니까 얘를 제곱킬로미터로 바꾸고 제곱 킬로미터의 제곱으로 바꿔요. 그러면 약 300 만약에 1에서 10이라면은 얘가 300제곱인데 여기를 1에서 10 정도 되는데 서울이 실제로 650km 제곱 정도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충 보면은 만약에 서울 면적을 알고 있고 편의점 개수를 알고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존망하겠구나 알 수 있죠? 왜? 가로 100m당 나눠보면은 내 경쟁자가 6개 있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 6개 있다는 소리잖아. 예?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한테 무의미한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정말 많은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이게 의미가 뭐가 있는지 예?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새로운 거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다 했을 때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수도권에 도로교통 시스템을 나중에 바꾸고 싶어요. 물론 지금 AI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병력 현상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줄이지? 어떨 때 신호등을 좀 길게 하고 만약에 새벽에 사람 하나도 없는데 신호등 막 1분씩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을 사람 없을 때는 좀 단축하고 사람이 많을 때는 늘리고 이런 거를 어떻게 짜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짰어. 사고 막 계속 나.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이런 실험적인 거를 우리가 만약에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잘못해버리면 오차가 발생하거나 아까 말했잖아요. 폭발해버렸다고. 오차가 발생하거나 수치 이런 걸 잘못했거나 아니면 수행 같은 경우는 그거죠. 실제 잘못 설계를 하는 거니까 잘못 적용하는 거니까 이론이 아무리 건축 도면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잘못 지어버리면 난리 나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활용도라는데 얼마나 잘 활용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할 건지는 뭐를 전략하냐면요.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줄여버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AI가 엄청나게 많은 산업 현장에 들어서고 있어요. 근데 AI 자체에서 뽑아내는 게 다 데이터 분석이란 말이에요. 네. 데이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써먹을 건지 이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실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이론적인 걸 잘하는데 수행을 해봐라는데 정말 단순한 진자 운동도 하나도 못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잘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길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들여서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도구 같은 것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건 막상 해봐야 되거든요. 좀 센스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줄여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AI가 들어서면서 의학이라든지 뭐 광고는 아시죠? 광고 엄청나게 많이 AI가 하고 있는 거. 유튜브 여러분들 알고리즘 하는 거는 다 그거 AI가 해주는 거예요. 네. 의학 같은 경우도 지금 신약 개발하는데 이 수학자들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막 조합해가지고 동물 매개보고 해보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먼저 예측을 해가지고 짜요. 네. 그래서 비용이 엄청 줄어요. 타이레놀 하나에 만드는 데 있죠? 타이레놀. 그거 만드는데 10조 들었어요. 네. 하나 만드는데. 왜냐하면 인상까지 해가지고 10년, 20년. 근데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다 이런 거에 연관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거를 15년 걸릴 거를 3년으로 압축시켜버리면 엄청 좋잖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적인 거를 바라볼 때, 그냥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런 포커싱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거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제 와보면 할 수 있는지 아시죠? 데이터를 이 단위 맞춰갖고 잘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경향성이란지 파악이란지 이런 걸 정확히 읽어내는지.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없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 있는 실험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뭐 할 거냐? 오늘은 진자, 단진자 주기 측정할 건데 이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물품을 이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계략적으로 이게 단진자 이게 장비가 원래 있어요. 단진자 장비가. 장비가 2주 뒤에 온대잖아. 언제 기다리고 있어.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잘 빨리 온 걸로. 그래서 이거 만드는 방법하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대충 아시죠? 왕복 10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직후부터 측정하지 마시고요. 놓고 나서 기준점 정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통 기준점은 이제 센터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나아요. 네, 끝에 보다. 오차. 이번에 과교는 시험 문제였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드렸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 받으셨잖아요. 자, 보세요. 실의 길이가 25, 50, 100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이 몇 개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추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무게중심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곱하기를 할 거야. 그쵸? 25cm, 26cm, 27cm 이렇게 할 거잖아. 하나만 필요하면 됩니다. 왜냐면 끝을 묶는다는 발상을 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해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는 거 천천히. 여기를 매듭을 쳐요. 어차피 이게 단진자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게 있고 완전히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매듭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조금씩 잘라 갖고 매듭 지면 되니까 이렇게 고리 매듭 진 다음에 여기 끼고요. 뭐 이거 먼저 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험할 때 짧은 길이부터 하는 게 실을 짧게 25cm 한다고 30cm 정도로 잘라갖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깝깝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아셨죠? 오래 걸려요. 아셨죠? 가장 긴 실 길이에 여유분을 줘요.
1m를 하면 한 1m 30, 50 정도를 해서 예,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어때야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네, 원래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나와 있어. 그것도 비슷해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고무줄은 이따 내가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고무줄을 꼈냐면요. 이게 움직여요. 예, 그래서 고무줄 내가 끼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꼬리를 시키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요. 그리고 얘가 지금 뒤에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덩크슛을 한 다음에 뒤에 있고 이쪽으로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을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50cm 정도에서 먼저 한다고 치는 50부터 한다면 50cm에서 해서 여기를 안 묶고 대충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놔도 실이 안 풀리거든요. 이거를. 네. 아니면은 여기 감는 데가 없으면 어디 여른 데다가 봉에다가 이렇게만 묶어놔도 돼요. 대략적으로. 여기다가 뭐 몇 번 더 감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풀러면 되니까. 그건 이제 그런 센스적인 문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실험할 때 또 있어요. 뭐냐면요. 각도기를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 실험을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다 할 거니까 실험은 길이, 무게, 그다음에 각도기를 할 건데 각도기를 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면 개판으로 분졌나요? 왜냐면 자 이렇게 보고 각도를 재요.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만 생각하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실험을. 그렇죠? 그리고 각도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쟀다가 또 여기 신경 쓰다가 하잖아. 그러면 이게 투 트랙으로 하면 이제 망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각도를 여기서 재요. 여기서 재가지고 대충 볼펜 같은 걸로 와서 10도 정도를 여기다 맞춰놔요. 그리고 나서 일로 와서 이쪽 수평 방향이 있죠. 수평 방향 일로 올 수 있으면 수평 방향으로 해서 그냥 놓으면 돼요. 그러면 3D로 안 움직이고 2D로 맞출 수가 있어. 아시죠? 이게 센스 문제란 말이야. 근데 실험이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만약 해보면 해보세요. 출제위원 채점자 보고 있는데 막 이딴 식으로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도였고요. 20도면 여기서 대충 맞춰요.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20도였죠? 20도?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되지. 아셨나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량 중심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보세요. 50cm 여기까지 50cm 질량 중심까지 50cm였어요. 그리고 추를 만약에 하나 더 달게요. 이게 50g이니까 100g짜리가 없어갖고 이거 2개 써야 돼요. 미안해요. 여기다 하나 더 달아요. 더 달면은 무게중심이 바뀐단 말이야. 그렇죠? 무게중심이 바뀌면은 이제 두 줄 살짝 다시 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 뭐 재는 거 같은 경우는 줄자로 여기서 대략적으로 살짝 이동시켜가지고요. 살짝 이동시켜서 여기 이쯤에 50을 표시를 해놔요. 아셨죠? 아니면은 짧을 때는 얘를 꺼내서 내려가지고 줄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여기 50cm에다 여기서 검은색을 딱 표시를 해요. 아셨죠? 길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길 때는 여기다가 50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표시를 하죠. 쭉 내려서 여기를 딱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볼 필요 없잖아. 여기 찍었으니까 잘 보세요. 누가 볼펜 좀 빌려줄래요? 사인펜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사인펜. 땡큐. 네. 사인펜도 색깔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 개 찍다 보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찍었다 할게요. 표시를 했다 할게요. 이게 만약에 50이라고 치면은 아까 이렇게 돌렸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교차를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헐거워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할 때
나중에 이렇게 그냥 나온 것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덩크슛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빼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뺐으면 안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뺐으면 이렇게 오면은 이게 조금 더 짱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표시를 했죠? 어디 갔냐?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맞춰놔요. 그렇죠? 맞췄죠? 맞춰놔서 여기다 더 감으셔도 돼요. 풀릴 것 같다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만 감아놔도 만약에 풀릴 것 같으면 여기다가 매듭 줘도 상관없어요. 아시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매듭 줘줘. 그러니까 여기다가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매번 할 때 자르고 또 재고 자르고 또 재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빨리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 맞춰놨잖아.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를 해요. 10도, 20도, 30도 표시를 해놓으면 놓고 하면 돼. 매번 보고 또 재고 매번 보고 또 재고 매번 보고 하면 안 되잖아. 50cm 할 때 또 각도 맞추고 1m 할 때 또 각도 맞추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표시를 딱 해놓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데 이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표시 이게 10 여기 10도면은 그때 볼펜 놓고 여기다 놓고 그리고 각도는요. 9도 10도 11도 이거 몰라요. 아셨죠? 대충 재는 거야. 대충. 의미는 없어. 각도는. 예? 막 엄청나게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천문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 예, 대충 해가지고 아 이게 10도구나. 10도 하면 측정하면 되죠. 왜냐하면 각도에 살짝 영향을 받아요. 예, 각도에.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놓으면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험을 좀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아셨나요? 예, 실험이 막상 이게 뭐 진짜 졸라 쉽네. 이거 문제 나 잘 푸는데 하는 거랑 막상 하는 거 엄청 틀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잘 해가지고 뭐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빠른 시간에 정확한 실험을 할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실은 여유 한 1m 근데 잠시만요. 이게 1m가 되나? 아까 대충 해보니까 되는 것 같긴 하던데. 잠시만요. 안 되면은 시험을 바꿔야 돼. 75cm로 바꿔야죠. 되겠지? 대충 아까 재보니까 되던데. 아슬아슬하네. 안 되네요. 닿겠는데 땅에? 닿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1m로 구라치고 90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농담이고. 저기다가 책을 하나 대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살짝 부족하니까. 이따 해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는 저기를 살짝 높여야 되는 거니까. 책 같은 거 안 갖고 오신 분들 없겠죠? 빈손으로 오신 분은 없겠죠? 네, 안 되면은 실험을 그 75로 바꿔야 돼요. 제가 1m로 해놨는데 아까 대충 보니까 나올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네, 살짝 달 것 같아요. 살짝. 네, 이렇게 실험 같은 경우는 진동해가지고 평균 이렇게 내시면 되고요. 이랬다. 그리고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집에서 다 해봤어요. 하고 고정점에 가면서 하는 게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실만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 스탠드 집에서 아무데나 그냥 달아가지고요. 이 여유 공간만 좀 있으면은 아무데나 묶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집에서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추 대신 뭐 지우개 묶어갖고 해도 되고. 네, 실험해보면. 자, 초시계나 핸드폰 사용하세요. 스탑워치. 네, 기준점 해가지고 놓는 순간부터 스타트가 아니에요. 놓고 나서 기준점을 정해. 그리고 그 점에 올 때 딱 누르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왕복. 네? 왕복. 만약에 그 답에는 중앙부터 기준점을 하시고요. 네? 중앙이 은근히 헷갈리단 말이야. 왜냐하면 왼쪽은 갔다 오잖아. 근데 중앙은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나요. 그러니까 답에는 중앙을 기준으로 한다고 쓰시고 실제 측정은 기준점은 왼쪽이나 오른쪽 멈출 때가 좀 편합니다.
네, 그게 나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다고. 채점자가 보고 있으면은 네, 근데 보통 채점자가 실험할 때 그런 거는 요즘에 평가 그렇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예, 작성하는 거. 예, 실험 실전할 때는 예, 양 끝이 좀 낫다. 예, 덜 헷갈리다. 그리고 왕복 10회 정도 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이거 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러니까 표시를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대충 이거 진 다음에 그러니까 줄자로 대충 표시를 해요. 네, 표시할 수 있으면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테이블이 좀 여유로우면 그냥 길게 빼가지고 재가지고 여기다 표시하면 돼요. 네, 한 번에 아셨죠? 한 번에 그러니까 추가 3개면은 하나에다가 재고 맞죠? 네, 무거워질수록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길어질 거 아니야. 무게 중심이 맞죠? 네, 그러니까 추가 커지면은 길이가 짧아져야 되겠죠? 맞죠? 네, 거꾸로 역순으로 해서 그래서 한 번에 딱딱딱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때그때 해도 되는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자유에 맡길게요. 네, 내가 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이중순리 네 이거는 이제 끝났고요. 알겠죠? 일단 뭐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테이블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센스적인 문제예요. 막상 해보시면 돼. 그냥 겪어보세요. 아시죠? 막상 해봐야 돼. 막상. 그리고 장비 깨먹으면 안 돼요. 숫자 맞춰갖고 사서 장비 깨먹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장비 깨먹으면은 만들어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중슬릿과 단일슬릿인데 이중슬릿 실험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중슬릿을 제작한 슬릿을 주는 게 키트가 있어요. 키트. 네, 국내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키트가 있는데 키트를 주면은 파장을 물어볼지 키트 사이즈를 물어볼지가 좀 뭐 열려 있고요. 키트 주면 쉬워요. 그냥 키트 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제작을 하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면도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따가 한번 제가 하게끔 할게요. 제가 다 만들어 왔는데 되는지 다 해봤거든요. 되는지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게 상당히 이게 면도칼 2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단일 슬릿인지 이중 슬릿인지 잘 헷갈리거든요. 막상 해봐야 되는데 이따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걸로 하고 그리고 친구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중 슬릿 그 폭이 다 틀립니다. 알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쪽 하시고 자 얘는 OH 필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못 봤을 거야. 예전에 빛을 자 OH 필름이 있을 텐데 이게 투명 필름이 OH 필름인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어다닐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인쇄를 해요. A4지처럼 인쇄를 해. 잉크로. 그리고 말려. 그리고 빛을 쏴.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빔 프로젝터가 없을 시절에 빛을 쏴가지고 반사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하는 거다. 네. 알면은 이제 나랑 나이가 비슷한 거. 네.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근데 이 필름이 OH 필름이 좀 나아요. 그리고 이거를 2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검은색 스프레이든지 아니면 검은색 종이로 해가지고 슬릿에 쏘느냐 아니면 OH 필름으로 쏘느냐인데 OH 필름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레이저 포인트가 엄청나게 비싸면 모르겠는데 이거 실험한다고 레이저 포인트 막 10만 원짜리 살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최저가형으로 했을 때 아주 간편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 정말 유명한 브랜드로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있잖아. 그거 하면 몇천 원 안 한 게 있어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레이저 포인트 집에 있으면 해봐도 돼. 아무거나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에 슬릿을 만들면 그 빛이 통과하는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약간 좀 잘 안 돼요. 예. 뭐 잘 만들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OH 필름이 좀 간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플라스틱 이거 뭐 집에서 뭐 비닐 아무거나 해도 돼요. 구겨지는 건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투명 플라스틱 해도 되고
슬릿이 반드시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차만 있으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 할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회전할 때 이거 필름 주고 만들어 봤는데 막 엄청 세게 긁다가 막 손 긋고 이러지 말고요. 아주 살짝 그 필름이 안 잘려도 돼요. 단차만 만들면 돼요. 단차만. 아셨나요? 그러니까 빛이 통과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필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쓱 이렇게 면도칼로 선을 그으면 여기 부분에 통과하는 빛하고 여기 부분에 통과하는 빛이 양이 틀려져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양이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슬릿돼 버려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 이론상 배울 때는 여기만 빛이 통하고 나머지 다 반사해야 되잖아. 예, 그 현실은 그렇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의 양 사이즈만 놔도 된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양 사이즈만. 네,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필름 막 무조건 잘라야 된다 해가지고 힘 줘가지고 막 손가락 자르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되게 위험하고 면도칼로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차만 만들면 된다. 네, 그거 잘 이해하세요. 그 필름이 안 잘려도 된다. 단차만 만들면 된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 할 때는 반드시 장갑. 이거 장갑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네, 일단 장갑 꼭 끼고 하시고. 저도 꼭 꼈거든요, 할 때. 이거 다 만들었어요. 이거 면도칼. 양면 면도칼 여기 있어요, 이거. 이게 없으면 커터칼 해도 되는데 항상 명심하세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 알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만들어놨어, 다. 장갑 끼고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아, 이거는 그 머리카락 측정할 때 이거 만드는 거고요. 머리카락을 이거 OH 필름으로 하려고 그랬던데 OH 필름이 아시다시피 철렁거려요. 네. 그래서 머리카락 할 때는 뭐가 좋을까 하니까 트럼프 카드로 하면 되겠다. 트럼프 카드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구멍은 다 뚫어놨어, 내가. 칼 쓰는 거 하지 말라고. 괜히 실험하다가 다쳐갖고 막 피 흐르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구멍은 뚫어놨어. 다 나눠줄 건데 여기다가 머리카락 보이시나요? 내 거? 안 보이시죠? 네. 여기 머리카락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테이프로 이렇게 머리카락을 창창하게 고정시켜요. 네. 그리고 이게 단일 슬릿이에요. 알죠? 단일 슬릿은 두 개가 있지. OH 필름에 하나 그은 거 아니면 뻥 뚫린 거에 머리카락 하나 있는 거 이게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졸라 쉬워. 논문은 졸라 어려운데 증명은 졸라 쉽다. 네, 그래서 필름 안 잘라도 된다. 선만 그어도 돼요. 아시죠? 선만 그어도 된다 그래서 너무 막 정말 가녀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싹 그으면 됩니다. 안 잘라도 돼요. 이중슬릿 할 때 잘라버리면 오히려 역효과 나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만들어진 OH 필름 이중슬릿과 단일슬릿인데 제가 여기다 2를 써놨어요. 2. 왜 2를 썼냐면 이중슬릿 2가 아니라 앞뒤를 구분하려고. 그래서 내가 2를 썼을 때 2가 내 눈에 2가 똑바로 보이면 왼쪽이 이중슬릿, 오른쪽이 단일슬릿이에요. 아셨죠? 나눠드릴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2가 써 있다고. 이렇게 2가 써 있으면은 여러분 내가 볼 땐 거꾸로고 여러분이 볼 땐 정방향이잖아. 2가 써 있으면은 왼쪽이 이중슬릿, 오른쪽이 단일슬릿. 이해 가시죠? 예. 이중슬릿 단일슬릿. 근데 대충 나와. 왜냐면 이중슬릿 같은 경우는 패턴이 되게 좁고 따다다 나와요. 단일슬릿 같은 게 중앙 딱 있고 예, 그 회절곡도 나오고 해보면. 근데 막상 이게 잘 안 돼. 불을 졸라 꺼야 되는데 저기 뒤편에서 할 거거든요. 앞에서는 이거 하고. 네. 그래서 예, 그 실험을 3개 해야 돼요. 예, 이거는 이중슬릿, OH 필름의 단일슬릿,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카락 단일슬릿. 따라오셨죠? 네. 그래서 이게 레이저가 앞대가리 여러분들 좀 조심하세요. 앞대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이게 초점이 레이저 있다가 할 때 앞에 제발 건들지 마세요. 앞에만 건들지 마시고요. 이거 대충 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하면 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걸 끼는 걸 샀거든? 편하려고. 끼는 걸 샀는데 앞에가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 쏴보면 이게 거의 한 점으로 되잖아? 근데 이따가 솔직히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게 살짝 어긋나잖아요? 극단적으로 해볼까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더 극단적으로 가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실험이 안 돼요. 그래서 레이저는
이 직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들지 말라고. 내가 초점 다 맞춰놨다고. 알겠죠? 네, 어제 이 짓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초점 안 맞으면 저한테 말해서 제가 맞춰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 낑긴 다음에 이게 왜 좋냐면 누르고 있으면 웃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차는 여러분도 맞추세요. 책 같은 걸로 해가지고 단차는. 그래서 예, 하나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불을 꺼야 되는데 이거 줄자로 길이 잘 재시고요. 이게 이중슬릿인데 잘 안 보일라나? 너는 일로 와 있어. 잘 안 보이죠? 불을 꺼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포인트 할 곳에를 다 찍은 다음에 모는 종이를 대요. 그리고 센터에 있죠. 모는 종이. 모는 종이가 1cm 간격이 있고 1mm 간격이 있잖아. 그러면은 센터에다가 딱 맞추고요. 이중슬릿 같은 경우는 이중슬릿은 이게 필름이잖아. 필름이기 때문에 레이저 가운데 레이저만큼의 빛이 정확히 입사가 돼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빛이 입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중슬릿에서는 오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빛이 들어오는 거야. 내 말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중슬릿 같은 거는 어디를 측정하냐면 가운데 말고 여기 잘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이는 부분. 예? 여기 보시면 이건 끌게요. 왜냐면 배터리 있다가 나가면 말씀하세요. 여유분 쪽 갖고 왔으니까. 끄고요. 얘가 집에서 한 거거든요. 이중슬릿. 이 가운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필름의 그 기존의 레이저. 그러니까 이중슬릿 없어도 나오는 빛이야. 먹어 들어가 버려. 그래서 여기를 측정해라. 여기를 이거를 한 4-5개, 3개에서 5개 정도 측정을 해서 평균값 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리고 뭐 보강 해도 되고요. 상세 해도 돼. 이중슬릿 어차피 똑같아요. 네, 잘 보이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간격 칠 때. 내 말 이해 가시나요? 3-4개, 4-5개 잘 보이는 만큼. 왜냐면 이중슬릿마다 틀려요. 어떤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잘 하면은 이게 한 3-4개, 4-5개는 잘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 평균값 내시고. 그리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다가 상세로 치면은 여기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하고요. 몬동이를 그 벽에다가 테이프로 붙이세요. 네? 그거를.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표시했으면은 여기 써놔요. 내가 5개 할 건지 3개 할 건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표시하고 여기다 표시를 해서 그러면은 5개면은 5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 길이. 모는 종이는 그게 있으니까. 눈금이 있으니까 1mm 모는 종이 눈금이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재시면 돼요. 이게 이중슬릿. 내 말 이해 가시죠? 뭔 말인지? 네. 어두우니까 어두울 때 잘 보여요. 그리고 단일슬릿. 이제 불 켤게요. 이게 저 잘 보이나요? 불 끈 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제 단일슬릿이에요, 이거는 OH 필름의 단일슬릿이에요. 그래서 단일슬릿 이제 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 가운데 있죠, 얘 가운데. 요거는 기존의 빛이고요. 단일슬릿 같은 경우는 폭이 엄청 작기 때문에 1차 회전극소가 중앙을 넘어서요. 그래서 충분히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단일슬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뒤에 가면 금방 흐려져요. 그래서 중앙폭을 재는 게 단일슬릿은 기본 원칙이에요. 알겠죠? 단일슬릿은 중앙폭 같은 경우는 공식 아시죠? 벌써 안 까먹었죠? 1차 끝났다고? 네. D 사인 세타 해가지고, 예. 그 폭 같은 경우는 1람다가 되겠죠? 맞죠? 폭은 그 상세 두 배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표시하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가운데 지점을 맞추고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그 떼가지고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트 끄고 떼가지고 재시면 돼요. 레이저 포인트 계속 켜놓으면은 배터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밝게 하시려면은 할 때 하고 끌 때 끄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앞대가리 만지지 마라. 예? 네, 이상해진다. 따라오셨죠? 네. 자, 그리고 이거는 다니엘 슬릿인데 그 OH 필름인데 머리카락에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머리카락에도. 근데 왜 머리카락 하면은 똑같은지를 제가 그 바비넬 원리로 증명해 드릴게요. 이건 클게요. 칠판 좀 써야 되니까. 뭐 원리는 엄청 쉬워요.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일 슬릿 맞죠? 단일 슬릿을 통과하면 여러분 뭐 싱크 펑션 나오는 거 아시죠? 단일 슬릿 원형이면 베셀 나오는 거고 그건 뭐 이론 때 증명해 드렸잖아요. 자, 단일 슬릿 하면 싱크 펑션 나와요. 파장이 그러니까 파도 세기 말고 파 이해 가시죠? 네. 단일 슬릿 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파형이 단일 슬릿의 뭐 그 전기장 벡터 같은 경우는 진폭에다가 얘는 사인 베타분의 이렇게 되지. 맞죠? 네. 이 파가 나온단 말이야. 단일 슬릿 같은 경우는. 벡터 말고 그냥 크기로 할게요. 크기가 아니라 함수. 방향 말고. 네. 그런데 얘는 이제 그 슬릿 구멍 뚫린 거, OH 필름.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카락 빼고 외부가 뚫려 있어요. 맞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단 말이야. 얘를 수학적으로 증명이 졸라 쉬워요. 얘는 졸라 더럽고 얘는 쉬워. 그런데 자, 얘를 중첩을 해봐요. 중첩하면 빛이 통과해 못 통과해? 빛이 못 통과해. 그럼 어떻게 돼? 빛이 못 통과하면 이 싱크 펑션의 위상이 180도 반전이 돼야 돼. 맞죠?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얘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게 OH 필름 만약에 머리카락이 OH 필름의 단위슬 두께랑 똑같다고 가정해. 내 말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단위슬 OH 필름의 선 그어는 그거랑 그 다음에 머리카락 두께랑 많이 똑같다고 하면 그러면은 중첩시키면 두 개를 중첩 빛이 안 통과해야 되잖아.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벡터 캔슬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는 거는 뭐가 보여요? 세기를 본단 말이야. 얘를 제곱한 거랑 얘를 제곱하는 거랑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 OH 필름 구멍 뚫린 단일 슬릿 얘가 머리카락은 마이너스 2의 OHP랑 똑같습니다. 맞죠? 근데 세기는 전기장이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 나와버려요. 내 말 이해가시죠? 이게 바비넷의 원리예요. 네. 뭐 논문 증명법은 졸라 더러운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마법의 중첩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오셨죠? 그래서 바비넷 원리로 해서 얘는 구멍 뚫린 그러니까 OH 필름에 줄 선 그은 거랑 한 줄 그은 거랑 머리카락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단일 슬릿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머리카락 두께로 구할 수 있어요. 1차 회조 곡수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OH 필름하고 머리카락 해보면요 거의 똑같은 패턴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뭐 단일 슬릿이 두꺼울지 머리카락이 두꺼울지는 여러분들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힘 조절을 다 다르게 해가지고 네 어떤 거는 얇고 어떤 건 좀 두꺼울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친구 거 보고 데이터 100개 만든다고 다 다르다고 하셨죠? 네, 그 머리카락이 나는 머리카락 소중하면 친구 거 빼세요 하셨죠? 그 친구랑 나누세요. 네, 친구는 끝에 하면 같은 부분 하지 마시고 네, 뿌리 부분, 끝에 부분 그래야 두께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바비넷 원리로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해봅시다. 아시죠?
해봐요.